지글지글 소리만 들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삼겹살.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그 고소한 맛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젓가락을 들여다가도 멈칫하십니다. 하얀 기름덩어리, 저거 먹으면 내 혈관이 꽉 막히는 거 아닌가? 콜레스테롤이 치솟아서 뇌졸중 오는 거 아닌가? 겁이 나서 가위로 비계를 싹둑싹둑 잘라내고 퍽퍽한 살코기만 드시는 분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혈관의 적이다, 살찌는 주범이다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돼지기름이 사실은 몸에 좋기로 소문난 토마토나 고등어보다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그저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방송 중 하나인 영국 BBC에서 과학자들과 함께 전 세계 식재료 1000가지를 샅샅이 분석해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이 돼지기름이 세계 8대 슈퍼푸드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건강 생각해서 갈아 마시는 토마토보다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 고등어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싱크대 밑이나 가스레인지 옆에 노란색 식용유병 혹은 카놀라유나 포도씨유병이 놓여 있지 않나요? 식물성이니까 몸에 좋겠지, 콜레스테롤 없으니까 깨끗하겠지 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그 정지된 기름을 철석같이 믿고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식물성 기름이 오히려 우리 혈관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병들게 하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피했던 돼지기름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주방에서 쫓겨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고기 좀 먹어도 되나 하는 궁금증을 넘어서 뇌경색과 치매 그리고 지긋지긋한 관절염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저렴한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은 평생 고기 기름은 쳐다보지도 않다가 식용유를 끊고 기름을 바꾼 뒤에 오히려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밤마다 쑤시던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몰랐던 돼지기름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저 식용유듬이 왜 우리 몸을 망치고 있었는지 오늘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요리하실 때 쓰던 기름은 지금 같은 노란 식용유가 아니었습니다. 장날이면 정육점에서 비계덩어리, 우리말로는 아지뱅이라고도 했죠. 그걸 사다가 가마솥에 넣고 푹 고아서 하얀 기름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라드, 돼지기름입니다. 그 기름에 김치 숭덩숭덩 썰어 넣고 찌개도 끓이고 남은 기름 찌꺼기인 돼지비계 튀김, 유과라고 불렀던 그 바삭한 과자도 아이들 간식으로 주곤 하셨죠. 그때 우리 어르신들 지금처럼 뇌경색이나 당뇨, 아토피 같은 병이 이렇게 흔했습니까? 아닙니다. 밥심으로 산다며 고봉밥에 돼지기름 넣고 비벼 드셔도 하루 종일 밭을 하시고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피부도 반질반질 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TV에서 신문에서 동물성 지방은 나쁘다, 식물성 기름이 깨끗하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미국의 거대 옥수수 농장과 콩농장 주인들이 만든 상술이었다는 게 밝혀졌지만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돼지기름은 혈관을 막는 더러운 기름이라는 인식이 꽉 박혀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주방은 공장에서 찍어낸 노란 식용유가 점령해버렸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식물성 기름을 쓰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심혈관 질환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 72세 되시는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건강 염려증이라 할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으셨는데 고기 굽는 냄새만 맡아도 기겁을 하셨어요. 삼겹살집 회식을 가도 본인은 맨밥에 상추, 된장만 집어 드시고 집에서는 무조건 기름기 없는 걸로 해라 하면서 반찬 투정을 하셨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를 해도 꼭 식용유나 카놀라유를 쓰셨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기름진 걸 피했는데도 병원에 갈 때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질 줄을 모르고 중성지방 수치는 오히려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자꾸만 깜빡깜빡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는데 왜 내 피가 끈적합니까? 하고 억울해하셨죠. 저랑 상담을 하면서 식단 일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쓰는 식용유와 탄수화물에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지금 댁에 있는 식용유랑 카놀라유 그거 아깝다 생각 마시고 다 버리세요. 그리고 정육점 가셔서 비계 좀 얻어다가 기름 내서 드시거나 그게 귀찮으시면 차라리 버터나 질 좋은 올리브유를 드세요. 처음엔 저를 무슨 돌팔이 보듯 하셨습니다. 아니 의사가 되어서 기름진 걸 먹으라니 제정신이냐고 화도 내셨죠. 하지만 제가 딱 3개월만 속는 셈 치고 해보시라고 밥량은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고기 반찬은 기름 떼지 말고 드시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 뒤에 검진표를 들고 오셨는데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얼굴에 칙칙했던 기미가 옅어지고 혈색이 도는 겁니다.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요지부동이던 중성지방 수치가 뚝 떨어지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쑥 올라갔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내가 10년 동안 헛고생했습니다. 삼겹살 먹고 나니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무릎 아픈 게 사라졌어요. 자,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아니, 식물성 기름이 왜 나쁘다는 거야? 식물이니까 자연적인 거 아니야? 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무시무시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이런 기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씨앗을 꾹 눌러서 짜내는 압착 방식이 아닙니다. 콩이나 옥수수에는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공장에서는 기름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뽑아내기 위해서 핵산이라는 화학약품을 씁니다. 이 핵산이 뭐냐 하면 석유에서 뽑아낸 화학물질입니다. 이걸로 기름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뽑아낸 기름은 색깔도 시커멓고 냄새도 고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는 맑고 깨끗한 노란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표백제를 넣고 고온에서 팔팔 끓여서 냄새를 날려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은 이미 산화되고 변질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원료입니다. 콩기름, 옥수수 위의 원료가 되는 콩과 옥수수, 대부분은 수입산이죠. 유전자 조작 농산물, 즉 GMO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화학약품으로 범벅이 되고 유전자가 조작된 기름을 매일매일 우리 입으로, 우리 자식들 입으로 넣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돼지 기름은 어떻습니까? 그냥 돼지 비계를 솥에 넣고 끓이면 끝입니다. 그 어떤 화학약품도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100% 천연 기름인 것이죠. BBC가 돼지 기름을 슈퍼푸드 8위로 선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가공되지 않은 가장 자연에 가까운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돼지 기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은지, 왜 세계가 주목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놀라운 성분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돼지 기름은 식으면 하얗게 굳잖아. 그럼 내 혈관 속에서도 굳어서 막히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36.5도의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 기름이 혈관 안에서 고체로 굳을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분을 뜯어보면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돼지 기름의 지방 구성을 보면 전체의 약 48%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올레산인데요. 이 올레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 올레산입니다. 올리브유가 혈관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인데, 놀랍게도 돼지 기름에도 이 성분이 상당 부분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올레산은 혈관에 눌어붙은 나쁜 찌꺼기를 녹여서 배출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돼지 기름을 적당히 드시면 오히려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 효능은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뼈 건강입니다. 나이 들면 제일 서러운 게 뭡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 아니겠습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도 중요하지만 그 칼슘을 뼈에다가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 부족이라고 합니다. 햇볕을 쬐면 된다지만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밖에 잘 안 나가시고 나가도 옷을 꽁꽁 싸매고 다니시니 합성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돼지 기름은 식품 중에서 비타민 D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표고버섯이나 달걀 노른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하루에 돼지기름 한 숟가락 정도 분량만 요리했어도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8세 박영자 여사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고 약을 드셨는데 속이 쓰려서 도저히 못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 대신 식단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치찌개 끓일 때 식용유 대신 돼지기름 한 숟가락 넣고 나물 볶을 때도 들기름과 돼지기름을 섞어서 쓰시라고요. 그렇게 1년을 드셨는데 골밀도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라고 물어보셨다는데 사실은 운동보다 매일 먹는 기름을 바꾼 덕분이었죠. 돼지기름 속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뇌 건강과 우울증 예방입니다. 요즘 들어 아이고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하면서 냉장고 문 열고 멍하니 서 계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이유 없이 마음이 축축 처지고 우울하신가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이 튼튼해야 기억력도 좋고 치매도 안 걸리는데 이 막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지방입니다. 그런데 맨날 핵산으로 추출한 식용유 같은 나쁜 기름만 먹으면 뇌세포각이 뻣뻣해지고 염증이 생겨서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건망증이고 치매의 시작입니다. 돼지기름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아라키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뇌를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단순히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뇌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기운 없고 우울할 땐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고 하셨던 우스갯소리가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었던 거죠. 실제로 돼지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실 피부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거칠어지죠. 비싼 영양크림 발라도 그때뿐이고요. 동의보감에도 보면 돼지기름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김이나 죽은 깨를 없애주며 손발 튼 곳을 낫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기름에 들어있는 글리세롤과 레시틴 같은 성분들이 피부세포를 재생시키고 강력한 보습막을 만들어줍니다. 겉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채워주니까 피부에 윤기가 돌고 탄력이 생깁니다. 잘 챙겨 드시면 요즘 얼굴 좋아졌다 하는 소리 무조건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돼지기름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 어디서 구하나? 옛날처럼 집에서 만들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주 쉽고 냄새 안 나게 최고급 천연기름, 라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볶음밥,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첫째, 정육점에 가셔서 돼지 비계 좀 주세요 하세요. 보통 뒷고기나 등지방 쪽을 줍니다. 아주 싸게 주거나 단골이면 공짜로도 줍니다. 둘째, 가져온 비계를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핏물을 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핏물을 빼야 누린내가 안 납니다. 셋째, 비계를 적당히 깍둑썰기해서 냄비에 넣는데 여기서 꿀팁, 물을 반 컵 정도 같이 넣어주세요. 아니, 기름 내는데 물을 넣으라고? 하시겠지만 물을 넣고 끓이면 기름이 타지 않고 아주 맑고 하얗게 나옵니다. 넷째, 약불에서 은근하게 끓이면 물은 증발하고 맑은 기름만 남습니다. 비계가 노릇노릇하고 바삭해질 때까지 끓이시면 됩니다. 다섯째, 기름만 걸러서 유리병에 담고 식히면 끝! 식으면 눈처럼 하얀 크림색으로 변합니다. 이걸 냉장고에 넣어두고 버터처럼 한 숟가락씩 떠서 쓰시면 됩니다. 이 기름으로 김치찌개 한번 끓여보세요. 식용유 넣었을 때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국물이 진하고 고소한 게 그래 이 맛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부침개 부칠 때도 써보세요. 훨씬 바삭하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돼지기름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음식은 돼지기름과 상극, 그러니까 최악의 궁합입니다. 이것들과 같이 드시면 오히려 혈관이 망가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바로 흰 쌀밥입니다. 아니, 삼겹살에 흰 쌀밥은 국룰 아닌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압니다. 그 맛을 어떻게 참습니까? 하지만 뱃살과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참으셔야 합니다. 돼지기름은 훌륭한 에너지원이지만 이게 정제된 탄수화물인 흰 쌀밥과 만나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왔네? 이거 다 저장하자 하고 이 모든 걸 내장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제가 아는 당뇨 환자분 중에 65세 이영숙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마른 비만이셨어요.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오신 분들 있죠? 당뇨약 드시면서도 밥심으로 산다며 흰쌀밥을 고공으로 드시고 고기는 기름기 뺀다고 살코기만 드셨어요.
그런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도무지 잡히질 않는 겁니다. 제가 식단을 완전히 뒤집어 드렸습니다. 밥은 딱 3숟가락만 드시고 대신 고기는 삼겹살이나 앞다리살로 기름기 있는 걸 드세요. 그리고 삼채소를 산더미처럼 드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뒤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기름이 포만감을 줘서 군것질을 안 하게 되고 탄수화물이 줄어드니까 혈당이 널뛰기를 안 하는 거죠. 돼지기름 탓이 아니라 범인은 흰쌀밥이었던 겁니다. 배에 튜브 낀 것처럼 뱃살이 늘어나고 혈관에는 끈적한 기름때가 끼기 시작하는 건 밥을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밥을 꼭 드셔야겠다면 흰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딱 줄이세요. 대신 삼채소를 2배, 3배로 드시면 포만감도 들고 혈당도 안 오릅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 바로 고기 드신 후 드시는 차가운 냉면이나 짠 된장찌개입니다. 고기 기름이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얼음 둥둥 뜬 찬 냉면 국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얗게 굳어서 둥둥 뜨겠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해지는 주 원인입니다. 게다가 냉면 육수나 찌개 국물에는 소금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돼지 기름의 포화지방과 고농도의 나트륨이 만나면 혈관을 꽉 수축시켜서 혈압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평소 혈압약 드시는 분들, 고기 드시고 뒷목 뻐근하신 적 있으시죠? 다 범인이 이 국물 때문입니다. 국물은 제발 맛만 보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탄산음료와 믹스커피입니다. 사이다나 콜라 혹은 식후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이게 바로 혈관을 망치는 설탕 덩어리들입니다. 설탕인 당분과 기름인 지방이 동시에 들어가면 혈액이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뇌경색은 바로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랑 먹어야 이 좋은 돼지 기름의 효능을 200%, 300%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짝꿍식품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양배추가 지방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돼지 기름과 양배추를 같이 먹으면 양배추 속의 비타민 U와 풍부한 식이섬유가 기름이 너무 빨리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위장 점막을 보호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고기 드실 때 상추 대신 양배추를 찜기에 살짝 쪄서 쌈으로 드셔보세요. 발큰하니 맛도 좋고 속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밥상에 마늘, 양파 빠지면 섭섭하죠? 특히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돼지 기름의 느끼함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지방 분해를 돕고 혈액이 뭉치는 걸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지혈증 약 먹고 있는데 그래도 돼지 기름 먹어도 되나요?
네, 드셔도 됩니다. 단 밥이나 빵, 떡 같은 탄수화물을 확실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그대로 드시면서 기름만 더 드시면 그건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드시면 수치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선생님, 냄새나서 라드 못 만들겠어요. 어디서 파나요? 요즘 인터넷이나 대형 마트에 가면 깨끗하게 정제된 라드유를 팝니다. 굳이 집에서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성분표 보시고 첨가물 없이 100% 돈지, 돼지 기름인지 확인하고 사세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습니다. 마트 진열대에 예쁘게 놓여있는 맑은 식용유가 깨끗한 기름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럽고 살찐다고 천대받던 돼지 기름이 사실은 BBC가 선정한 슈퍼푸드이자 우리 혈관과 뼈를 지키는 보약이었다는 사실, 오늘 확실히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매일 식용유 대신 돼지 기름으로 튀김해 먹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실천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볶음 요리나 부침 요리 하실 때 습관적으로 붓던 식용유 사용을 과감하게 줄이세요. 그 대신 라드유나 버터 혹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세요. 둘째, 고기를 드실 때는 튀기듯이 굽는 것보다는 수육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구워 드실 때는 반드시 타지 않게 그리고 채소를 고기보다 2배 더 많이 드시는 원칙을 세우세요. 셋째, 집에 있는 마가린, 쇼트닝, 오래된 콩기름은 아까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버리세요. 그 몇천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 나갑니다.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아이고 나는 이미 늙어서 다 틀렸어. 70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꿔?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매일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피부세포는 28일이면 바뀌고 뼈세포도 수년에 걸쳐서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뀝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이 3개월 뒤, 1년 뒤에 여러분의 몸을 만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72세 김철수 어르신, 65세 이영숙님 모두 늦은 나이에 식습관을 바꾸고 새 인생을 찾으셨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기름통 하나 바꾸는 작은 결심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꿉니다. 뇌경색이나 치매로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고 내 2다리로 꼿꼿하게 걸어다니며 활기차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삼겹살에 마늘 듬뿍 굽고 찐 양배추쌈 싸서 드시면서 건강 이야기꽃 피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 오늘 활력연구소에서 들었는데 이 돼지기름이 토마토보다 몸에 좋단다 하면서 말이죠. 식용유병은 잠시 찬장 깊숙이 넣어두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과 엄지척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고기 먹으면 죽는다 하고 고기 끊고 풀만 드시면서 기운 없어 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 활력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더 알차고 더 믿을 수 있고 더 가슴 뛰는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찹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기름 드시고 체온 유지 잘 하셔야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활기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